자, 42회의 실무수행평가 문제. 자, 실무수행평가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악기 주식회사라고 했고요. 악기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출제를 했네요. 자, 순서대로 풀어보시겠는데 기초정보관리 2의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주식회사 첼리스와 신규 거래를 체결하고 받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첼리스에 대한 거래처 등록은 6,000번으로 등록을 해라 그랬고요. 구분은 전체로 하고 전자세금비단서 전용 메일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거래 시작일은 1월 2일로 입력할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꼭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6,000번 입력을 하시고 주식회사 첼리스 사업자 번호 11081 02134 대표자 윤지수. 전체로 하라는 말은 매출 매입 구분하지 말고 전체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사용해서 엔터 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업태와 종목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도소매업 악기, 우편번호 검색으로 해도 되고요. 우편번호는 뭐 채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주소를 입력해도 됩니다. 우편번호 검색이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를 딱 선택을 하고 요 밑에다가 충정로 7길 19-7 그런 다음에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장에서 우편번호 검색이 안 되는 시험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끊어 놓게 되면. 그러면 저기다 직접 타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 시작일 2021 1월 2일로 할 것 그랬으니까 0102로 이거 입력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일 주소 입력하는 것은 추가사항에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도 추가사항에 빠뜨리지 마시고 이 주소 CHELLRIS 네이버.com 네. 1000번인데 600번으로 전달이 됐을 때는 수정을 할 수 있나요? 아, 자 네이버.com 했고요. 아쉽지만 네, 코드는 나중에 수정이 안 됩니다. 잘못하고 600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 체크해서 삭제해 버리시고 저 위에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뭐 삭제하지 않고 다시 새로 6,000번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 삭제하는 건 시간 안 걸리니까 삭제해 버리고 다시 입력합니다. 코드 수정이 안 돼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는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문제가 나왔네요. 지영악기 주식회사는 온라인 매출 상승으로 택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재료의 구입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850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포장재료비로 등록하고 현금 적유와 대체 적유를 등록하시는데 현금 적유 하나, 대체 적유 하나. 계정 과목 구분은 4번 경비로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850번을 찾아가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기초정보관리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에서
850 이렇게 타자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개정 과목을 포장 재료비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9분 4번 경비 이거 꼭 해주시고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여기에 현금 적요 1번과 대체 적요 1번을 이 내용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대체 적요에도 1번 하시고 여러분은 이걸 타자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한번 꼭 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 4점짜리네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이 초기 2월은 아주 간단하죠. 지형악기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이 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수정 및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이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은 입력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어음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초기 2월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여기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코드란에다가 115 엔터 치시고 2천만원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156 엔터 치시고 1,500만원 엔터 하면은 밑에 차액 0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바로 밑에 있는 코드죠. 오른쪽 코드란을 클릭하고 189 엔터 한 다음에 150만원 엔터. 그 다음에 200번 엔터 한 다음에 480만원 엔터 하면 밑에 차액 0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초기 2월은 오른쪽에 이 코드 입력하고서 바로 금액만 입력하면 되니까 아주 신속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이렇게 해서 10점을 해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여러분 실제로 시험 보실 때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장부 검색하는 문제 두 문제를 먼저 하겠지만 풀이는 거래자료부터 같이 할게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문제입니다. 사무실에 업무일지를 인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업무일지 인쇄다. 그러면 도서인쇄비로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하면 더 빠르겠고요. 이 거래는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평가 문제가 두 개죠. 거래자료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서식을 작성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이 영수증에 있는 날짜 8월 8일로 해야 되겠죠.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합니다. 8월 8일 출금 선택하시고 도서 인쇄비 800번대 826번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20만원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결산 재무제표 맨 밑에 있죠. 들어가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2에다가 쭉 입력하고서 1번 들어가서 저장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거래자료 거래 날짜는 8월 8일 그대로 똑같이 2021-0808이 되겠고요. 네, 상호는 충무 아트 상사. 성명은 신동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업장도 거기 주소, 여기 있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사업자 번호도 거기 나와 있는 303-11-0517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거래 금액 20만원.
자, 여기 구분에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트 상사에서 지금 인쇄한 거란 말이죠. 인쇄물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그냥 패스하시고, 아까 도서인쇄비 코드를 몇 번으로 했나요? 826번으로 했네요. 여기 계정 코드를 826. 저 교회는 거기 품명을 업무일지 인쇄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을 눌러서 이쪽에 잘 넘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 단추 없는 것은 요 닫기를 누르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닫기 단추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해 주셔야 돼요. 저장해야 채점에 반영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이 있고요. 광고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을 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여기선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원래는 이 전단지를 제작했으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합계 금액으로만 나온 거 보니까 이 인쇄를 그 스마트 광고라고 하는 이곳이 간이사업자인가 봐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매입세 받을 수 없는 내용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서인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해줘야 돼요. 자, 날짜가 8월 10일이죠. 8월 10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은 광고 선전비 833번, 금액은 거기 있는 43만 2천원, 대변은 미지급금, 카드사를 꼭 거래처로 넣어줍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 두 개니까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매입카드는 우리 개인 신용카드 계좌번호처럼, 카드번호처럼 이런 형식을 가진 게 매입카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입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99602로 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밑에 있는 99606으로 했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거래처가. 이거는 가맹점 코드이기 때문에 이건 매출카드입니다. 그래서 99602로 거래처를 정확히 선택을 했어야 거래처가 맞습니다. 매입이니까요.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어음 발행거래 문제가 나왔는데, 주식회사 미래악기가 우리 회사죠. 상품 구입 외상대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으로, 우리 회사가 미래악기가 아니라 지영악기죠. 네, 착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악기는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미래악기의 상품 구입 외상대금 중에 일부는 전자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 일부가 요 800만 원이죠.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전자음을 등록을 먼저 하고, 두 번째 거래자료 입력하고, 세 번째 자금 관련 정보까지 세 작업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음 등록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상단에 가면 있죠. 여기 어음 등록 단추를 누릅니다. 수령일, 특히 이거 조심하세요. 수령일에서 성급하게 엔터를 쳐서 수령일을 당일 날짜로 항상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침착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령일을 며칠로 하냐면은
8월 13일입니다. 그래서 2021 0814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어음의 종류가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1번 하면은 안 돼요. 4번 전자로 바꿔주시고, 금융기관은 거기에 있는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지급지를 금융기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도 당자와 보통이 있는데 당자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 어음 번호는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여기 있는 어음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 그 다음에 8자리가 날짜, 나머지는 1년 번호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004 2021 0813 1234 56787 그리고 엔터 하시고 매수는 한 매죠. 한 매. 네, 엔터 하신 다음에 등록 단추 눌러서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해주면 이 창이 없어지고요. 날짜를 이제 고쳐야 되겠죠. 자, 이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날짜는 발행일인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8월 13일. 자, 외상매입대금을 갚은 건데요. 외상매입대금이 지금 문제에서 총액이 얼마인지를 안 알려줬어요. 보니까. 네. 일부가 요거 80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8월 13일 현재 외상매입대금을 미래학기께 얼마인지를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서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거래처별로 잔액을 보는 게 거래처 원장이에요. 그래서 8월 13일 현재 것만 알면 되니까 8월 13일부터 8월 13일로 잔액을 조회할 때는 이 뒤에 있는 날짜만 정확히 맞추면 돼요. 8월 13일 현재니까 앞에 있는 날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알고 계시면 251번이고요. 모르시면 이 검색을 하면 되죠. 거래처 분류는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별로 나왔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미래학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미래학기 잔액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이 어음이면 200이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에 다시 가셔가지고 8월 13일에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은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죠. 그래서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미래학기입니다. 부채 감소가 차변인 거 아시잖아요. 1000만원 감소시키시고 대변에 지급어음이 발생하죠. 거래처 똑같아요. 미래학기 5007 800만원 부채가 증가하고 나머지는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죠. 보통예금은 우리은행 코드로 걸어줍니다. 우리은행 보통. 그리고 2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문제 하나가 더 있죠. 자금 관리하라는 거. 이것은 지급어음을 발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급어음줄을 클릭하시고 F3을 누른단 말이죠. 그럼 밑에 어음 상태 발행.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조금 전에 등록했던 어음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발행일이 넘어가는데 발행일 고칠 필요가 없고요. 만기일은 고쳐야 됩니다. 2021 거기 어음에 있는 지급기일 10월 12일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렇게 순서대로 어음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을 하는데 이 외상대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거래처 원장에 가서 외상매입금 잔액을 확인해 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거래자료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 입력을 하는 것까지
잘 하셔야 되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4점으로 배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고정자산 등록, 신규 매입자산의 고정자산 등록이네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죠. 1번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이 두 가지를 또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명세서의 날짜를 보니까 8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전표의 날짜를 18일로 고치시고, 자, 차변의 승용차는 뭐예요? 차량 운반구, 그렇죠. 208번으로 하셔야 되고,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자, 금액은 거기 보시다시피 1,500만 원입니다. 자, 대변은 우리가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이다 이거죠. 여기서 거래처는 거래명세서에 보면은 한국학원에서 샀습니다. 한국학원. 한국학원차라서 부가세가 없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차를 처분하면요. 학원은 면세사업자잖아요.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우연히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때는 면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 한국학원 1,500만 원. 자,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이유는 만약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계산서 발급을 안 받은 거예요. 보니까 거래 명세서를 보고 입력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주었으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돼요. 자, 이제 고정자산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여러분 잘 할 수 있죠? 고정자산 등록의 맨 위에 있는 메뉴에서 엔터 3번 치고 F2 눌러서 차량 운반구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에서 주어진 코드 1001번 자산은 A 승용차 취득일 2022 하나에 거래명세서에 있는 8월 18일이죠. 0818이 되고요. 단기에 취득한 것은 4번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1,500에 취득했으니까 1호 플러스 2번. 자, 쭉 내려가서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니까 1번이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800번대니까 그대로 0번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요거 한번 볼까요? 업무용 중고 승용차를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업무용 승용차를 여로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1번 여 업무용으로 쓸 승용차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는 뭐 하라는 지시가 없으니까 고정자산 등록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닫아주시면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 했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문제입니다. 자, 출장비 정산서가 있고요. 출장비 정산서를 보니까 박보희 과장이 세종시 거래처에서 가는데 숙박비 24만 원에 교통비 12만 원 모두가 여비 교통비입니다. 36만 원을 쓰고 왔습니다. 자, 자료 설명.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 보고받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8월 20일 거래를 확인한 후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월 20일 날 박보희 과장이 얼마를 가지고 출장을 갔는지 가지급금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8월
20일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박보희 과장 앞으로 가지급금 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에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날짜는 거기 정산서가 작성된 날짜입니다. 22일입니다. 8월 22일로 고치시고 우선 차변의 비용이 더 크니까 비용을 먼저 처리할까요? 여비교통비. 예, 아까 36만 원이었죠? 여비교통비. 자, 대변에 가지급금. 예, 박보희 과장 코드를 꼭 조회해서 처리해 주시고 30만 원 자산 감소 시키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했으니까 대변이 101번 현금 방향키로 쭉 가서 6만 원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에 6번째 문제. 신용카드 매입 자료인데요. 매출거래처 이모네 학원에 방문용 선물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매출거래처에다가 선물할 거니까 접대비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래일자 8월 23일이니까요. 여러분 날짜를 23일로 바꾸고 차변의 접대비 813번 부가세 포함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합계가 62,700원이죠.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대변은 카드로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니까 삼성카드가 되겠습니다. 삼성카드 금액은 62,700원. 동일하게 대변도 미지급금 삼성카드 62,70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접대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우리가 입력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래자료 입력 문제 6문제를 풀이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부가가치세 풀이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